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장 참담한 인권유린 중국에서 일어나는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통일코리아맘의 이사장인 김성은 이사장께서 평소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서 집중하시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성은 이사장과 함께 탈북 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코리아맘 김성은입니다. 네, 먼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워싱턴에 주로 이렇게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의 결정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했던 한국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요, 한국은 한때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주도했던 유엔 회원국의 가운데 핵심 일원이었지만 이제 그런 입지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 한국이 최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레그 스칼라듀 사무총장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저 사무실이 백악관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네. 예, 꽤 인턴 직원들도 한 30명 정도 운영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레그 사무총장이 한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씨 정권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통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지난 7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유한 북한 인권 특사도 한국이 또다시 북한 인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유엔은 지난 22일 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죠. 18년 연속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동 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말이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쓰는 말인데요. 예, 공무원들이 잘 쓰는 말인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지구상 여러 국가들 중에서 한국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더 큰 도의적 책임이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하고 옹호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안위보다 김정은의 안위를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의 힐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부끄러운 유화책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결과는 다시 전례 없는 수위로 한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북한의 경멸과
적대감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접근법을 새로 짜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갖추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정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이제 인신매매 보고서를 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을 18년 연속으로 최악의 국가로 지금 분류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각종 인권 보고서에서 지적된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탈북민들 중국에서 불법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현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도 하거든요. 지금 네네.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된다 이렇게 하고 네. 많이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간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그리고 또한 온라인이나 요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이 보고서는요. 또 특히 네.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해서 성매매와 노동을 당하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여성들은 아이가 생기면 학대를 당해도 탈출하기가 어렵게 된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출생신고 등을 또 하지 못해서 또 다른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죠. 네, 이번에는 탈북 작가 직접 본인이 인신매매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지현아 네. 씨가 2018년도부터 계속 미국에서 특히 미 국무부 주관하는 국제 행사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들을 증언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탈북 작가 지현아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 네. 저는 1998년 첫 탈북으로 시작으로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3번의 북송과 4번의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혼혈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마취 없이 강제 낙태 수술을 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여성, 특히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는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환기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인신매매 실태와 증언이 상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요, 엄격한 국경 통제로 그 월경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이중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한 탈북 여성은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고 네. 또 다른 두 여성과 강을 건널 때야 비로소 중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증언에 따르면 북한 브로커는 당시 여성 3명을 중국인 브로커에게 넘겼고 그들은 여성들을 결혼을 원하는 중국 남성들에게 또다시 팔았습니다. COI 보고서는요, 북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주된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표적이 되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많은 피해자가 네.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한답니다. 네. 강제 송환 시에는 북한에서 당하게 될 심각한 인권 침해보다 더 현 상황을 견디는 쪽을 택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참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현실에는 눈을 질끈 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외국에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민간 단체인 코리아 미래 계획 (Korea Future Initiative라는 조직이 지난해에 중국 내부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말입니다. 네. 성노예 땐 이렇게 콤마를 찍고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한 바 있거든요. 네, 참 갈수록 심각합니다. 보고서 어떻게 돼 있답니까? 네, 이 보고서에는요. 네.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에 관련된 그 지하 시장의 규모가 네. 약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고요. 네. 폭정과 가난 그리고 압제로 점철된 가부장적인 북한 정권이 이 여성과 소녀들을 조국에서 밖으로 떠미는 상황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과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인신매매 범죄에 포함시켰는데요. 네.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8만에서 12만 명, 12만 명이 네.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네.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타와 고문 그리고 강간,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 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에서의 그 강제 노동과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면서 인신매매 범죄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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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편 북한 정부는요. 지난해 5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인신매매는 공화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 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에는 북한 정부가 개입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런 실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북한 인권에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휴먼 라이트 워치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네, 본부가 뉴욕에 있죠. 있는데요. 네. 14일 발표한 2020 세계 인권 보고서를 보면요. 북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업자나 중개자가 북한 정권 내부의 주체들, 그러니까 뭐 권력자들이겠죠. 권력자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네, 이건 썼는데요. 암묵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북한 여성들이 강제 결혼을 포함해서 중국에서 성착취나 성노예에 내몰리게 된다면 북한 내 주민들이 겪게 되는 인권 유린의 고통에 더해서 북한 여성들은 성적 유린으로 인한 이중고를 또 다시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지역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 외 지역 관리들에게도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중국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서 수감 시설 내에 여성들이 간수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높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과 성추행 그리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일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도적인 억압이죠. 또 북한 탈출을 시도하거나 사소한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포에 기반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처형 유혹과 독단적인 처벌, 수감 그리고 강제 노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해외 여행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어떤 반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독립적 매체나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표현과 집회의 결사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분 제도를 통해서 사회 정치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취업과 주거, 학업과 관련해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계급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뇌물 공여 등 정부 관리들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의 보고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요.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한 북한 인권재단 설립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오히려 가해자 편에 지금 서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누가 후원금을 냈는지 탈탈 털고 뭐 그런 기가 막힌 게 기가 막힌 지금 일들이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해자 편에 서 있다고 해서 최근에 미국 그 의회에서 센토스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바로 도마 위에 올라서 아주 국제적으로 조롱거리와 망신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우리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노예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 정부의 그 어떤 그 탈북민 국제 북한 송환, 강제 송환, 강제 북송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국제법을 지금 위반한 내용들이죠. 지금. 맞습니다. 네, 당연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51년에 지금 협약을 맺었고 네.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1967년에 의정을 맺었습니다. 네. 유엔 고문 방지 협약 1984년에 가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의 부당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 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또는 송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간주할 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길 꺼리는 실정입니다. 네, 오히려 중국 정부는요. 지난 12월 12일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아서 발간한 인권 백서를 통해서 자국의 인권이 크게 개선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장훈 그 국제문제 애널리스트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도 이러한 백서를 발간한 것은 정말 상당한 모순이다라고 성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탈북 여성에 대한 무엇보다도 가장 노력을 해야 될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지적이 높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성적인 착취와 강제 북송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국에 왔다고 해도요. 모든 탈북 여성이 고통의 굴레를 떨쳐내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만난 그 탈북 여성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국에서조차 가난은 인생을 고달프게 짓누르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자유를 앗아간다라고 신경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강조드린 대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아이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국적을 인정받지 못해서 교육이나 의료 등 국가 공공 서비스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남한 거주 탈북 청소년 중에 제3국 출생자 비율이 무려 65%가 넘는다고 하는 이 시점에 65%. 그렇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교육권 등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더 이상 뒤로 미뤄두는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 안보 회색지대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비상시국 연대 뉴스, 우리 비상시국 뉴스에서 이렇게 우리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탈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니까 전 국민의 사랑을 앞으로 열렬히 받을 그런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